지난 1월 9일, 우리는 단순한 공장 견학 이상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존 코닌, 존 툰, 존 바라소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와 함께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사이버캡 로보택시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기술 홍보나 정치적 이벤트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방문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숫자에 있습니다. 1월 13일 미국 에너지 상무위원회 산하 상업재 조무역 소위원회는 공개 입법 청문회를 열어 자동차 안전, 소비자 선택권, 가격 접근성, 그리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리더십을 함께 다뤘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2026 셀프 드라이브 액트를 포함한 여러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법안 초안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청문회는 겉보기에는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2026 셀프 드라이브 액트라는 법안이 있었고, 이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사업의 규모를 처음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전제로 한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재설계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질문이 바뀌는 순간 안전에서 규모로, 그동안 자율주행을 둘러싼 질문은 일관됐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가?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회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기술을 연간 몇 대까지 어떤 연방 규칙 아래에서 도시 단위로 운영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는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단계의 변화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규정하는 변수는 성능이 아니라 허용된 숫자, 즉 규제의 스케일입니다. 섹션 5호의 역할과 한계 외 시간 벌기에 불과한가?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 규제 체계에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섹션 5호라는 임시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 스티어링 휠, 페달, 사이드 미러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된 탓에 스티어링 휠이 없는 완전 무인 차량은 구조적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섹션 5호는 이러한 차량을 2,500대 소규모, 체갱 신주 2년 단위의 단기간,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섹션 5호는 상용화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성장의 문이 아니라 입법과 기준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통로에 가깝습니다. 면제는 최대 2년까지만 유효하며 차동 연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누적 판매 대수와 왜 여전히 예외가 필요한지를 반복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속된 12개월 동안 판매 가능한 대수 역시 2,500대로 제한되어 있어 연도 쪼개기 방식의 확장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동일한 구조의 차량이 수천 대 규모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임시 실험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상용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섹션 5호의 역할은 끝납니다. 셀프 드라이브 액트의 본질, 예외를 제도로 바꾸는 시도? 현재 미국 연방 규제 체계에서 운전자, 스티어링 휠,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은 연간 2,500대까지만 예외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기술 검증이나 제한된 파일럿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상용 사업을 전제로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한 한계치입니다. 셀프 드라이브 액트가 겨냥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연간 2,500대 예외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연간 수만 대 단위의 배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적 틀로 전환할 것인가?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된 연간 최대 9만 대라는 숫자는 아직 확정된 법 조문이 아닙니다. 이는 입법 초안 단계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누적 대수가 아니라 연간 배치 가능한 상한캡이라는 사실입니다. 논의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누적해보자가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대규모 배치가 가능한 규칙 자체를 만들자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세 가지 진짜 쟁점. 셀프 드라이브 액트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9만 대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진짜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방 선점. 연방 규칙 위주 규제를 선점할수록 자율주행 플릿의 전국 확장은 빨라집니다. 반대로 주별 규칙이 유지된다면 확장은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확장 비용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둘째, 안전 데이터의 범위와 투명성. 사고 개입, 주행 데이터를 어디까지 보고하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기술 논쟁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셋째,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의 구조적 한계. 운전자, 페달, 미러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기준을 예외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전용 기준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가가 진정한 양산의 관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9만이라는 숫자는 정책 문서에만 존재하는 숫자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숫자가 아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단번에 9만 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는 수천 대에서 1만 대 수준, 이후 수만 대 단위로 확장하는 단계적 확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장은 최종 숫자가 아니라 첫 문이 열리는 순간에 가장 크게 가격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율주행은 더 이상 기술 옵션이 아닙니다. 운영 자산이 되고 플릿 비즈니스가 되며 자본 효율과 규모의 경제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 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스케일이 바뀌는 시점. 셀프 드라이브 액트는 자율주행 기술을 승인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 사업이 어떤 속도로, 어떤 규모로 현실 세계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시장은 종종 기술 뉴스에 먼저 반응하지만 장기적인 가치 재평가는 언제나 규제가 허용한 규모가 바뀌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신호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셀프 드라이브 액트의 조문 수정 과정, 연간 상한의 단계적 확대 여부, 그리고 이 변화가 자율주행 플릿 사업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하원 의원들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발언 일부를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뉴저지주 하원 의원 프랭크 팔론 주니어. 위원회는 또한 딩겔 의원과 라타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논의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를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망과 부상을 줄이고 이동성을 확대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환경적 이익까지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 기술입니다. 민주당 미시간주 하원 의원 데비 팅걸. 우리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상충하는 정치적 전략들 사이에서 마치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왔고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에 필요한 것은 확실성과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경로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지체할 때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혁신 및 상용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국들과 외국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에서 미국을 앞지르며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국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수십 년간 이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왔고 저는 우리가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규제 기관들과 협력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혁신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이 산업의 미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캐리 멀리. 운전자 보조 기능부터 점점 더 고도화되는 자동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차량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기상조의 배치, 불명확한 기준 또는 감독의 공백은 안전과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일부 동료 의원들에게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먼 미래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와 그 남쪽의 샌마테오 카운티 지역에 위치한 제 지역구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현실입니다. 제 지역구 주민들은 매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 있고 저 역시 직접 탑승해 보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고령자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명백한 안전 문제들을 이미 목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반드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몇 가지 핵심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차량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차량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아야 하며 규제 당국은 성능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 기준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언제 얼마나 크게 열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김태성 올림.